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어제 개헌안 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죠. 애초 여당은 오늘도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의장은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주말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데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전주회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헌 절차를 중단한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어제는 배 부의장님,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투표 자체가 안 됐었는데 그럼에도 여당에서 애초에 오늘 다시 한번 이 표결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 잠깐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개헌안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9년 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아예 표결에 불참해가지고 투표 불성립했고 반대 당론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겠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시도해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유감이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는 입장, 그리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헌안이 보면은 무쟁점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헌안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을 넣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남권도 의식을 해서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넣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5.18 이 광주 민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한, 공약까지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입장 차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의무화. 이걸 이제 헌법에 명문화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전혀 안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비상계엄 통제권을 강화하자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미진하지만 사과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 저륜 선언문도 미진하지만은 억지 춘향식이지만은 밝혔고 그렇다면은 쟁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보면 혹시 이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에는 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번 이 개헌안이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되면 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용 반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주 의원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지금 배종호 부의장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 쟁점이 딱히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졸속이라고 하고 불참한다고 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는 권력 구조 개편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로 한달지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동참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물론 5.18 정신을 헌법에 그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물론 시대 정신입니다만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대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 변화와 또 시대 정신을 담는 데는 한참 부족한 이런 개헌안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이 작년부터 제가 미래 그 개헌 자문위원회의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으로 한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의 요약집인데요. 이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정말 여러 달에 걸쳐서 각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조만간 5월이면 그 퇴임을 하십니다만 이렇게 저는 뭐 개헌자문위원회를 한 것도 우원식 의장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어떤 그 결론을 낸다고 하면 이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랄지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전문에 뭐 몇 개를 집어넣고 또 계엄 해제와 관련한 것 그리고 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생색내기용 개헌이라는 거죠. 네.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이랄지 아니면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실 그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번에 한 번 하고 그럼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개헌도 39년 만에 지금 뭐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도를 하는 그런 개헌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시대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고 또한 논의 자체에 국민의힘이 사실 개헌은 모든 정당이 다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개헌안마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대 정신 얘기하고 시대 변화 얘기하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여야를 떠나서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12.3 비상계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서 시대 정신 원하고 지금 국민의 뜻을 원하는데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계엄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반대보다 찬성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정신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하니까 이거는 지금의 시대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의 의견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은 지금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또 여러 또 국민들의 의견차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쟁점화하면 지금 39년 동안 이 개헌을 못했는데 그러면 또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못했고 사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 개헌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헌은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에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졸속이다. 또는 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인 그런 개헌을 요구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가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개헌을 반대만 하고 있지 주도는 전혀 하지 않다. 좀 제발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개헌을 좀 주도해달라라는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뭐 그 개헌 내용 또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한 말씀 좀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이 개헌 이번에 추진 과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비판한 부분이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화력을 붓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행 헌법을 지키면서 개헌을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한 부연을 조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번 앞으로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금 모든 권력의 집중을 좀 막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커진 오히려 국회 권력도 좀 내려놓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 3가지 조항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의미 있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번 그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게 없어지면 좋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얼마나 이것이 또 남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45조 사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국회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반대할 병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수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이번에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한 이제 특검법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그 개헌 자문위에 제가 속했던 제2분과가 정치 분야였는데 사실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대통령 그 형사상 특권입니다. 불소추 특권. 그런 내용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 84조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석상에 사실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이런 것이 과연 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이 지금 법원이 그래도 중지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재판 중지의 틈을 타서 지금 민주당은 아예 공소 취소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대통령의 권한, 이 형사상의 이 불소추 특권 여기서도 그러면 소추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하자, 기소로 하자.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러한 그 개헌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작년 10월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은 이 세 가지 말고도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그동안에는 포괄해서. 전혀 예.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월 정도인가요? 그때 갑자기 이 세 개만 하자고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이러한 그 헌법 그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논의와 네.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이러한 그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의 의사에 맞는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조작 기소 특검 관련해서의 야권의 또 비판이 또 개헌과 맞물려서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자신이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라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또 선우에게도 넘어가 볼게요. 배 부의장님 말씀.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자신 있으면 예. 특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예. 지금 여당의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 검찰 윤석열 정권에 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위헌이라고 반대하면서 또 이 국정조사에는 참여를 했는지 저는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네. 근데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 그리고 조작 기소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는 이재명 알지도 못한다. 돈을 준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증언 자체가 검찰의 조작 기소다, 조작 수사다라는 것이 딱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사에게 형량 거래,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자. 그런 녹취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딱 떨어진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남욱 같은 경우는 배를 갈라버리겠다. 네네. 이런 협박에 의한 강요, 진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사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점을 좀 조절하는 여당의 분위기가 있죠. 그 아니, 수기 과정에 그건 이제 대해서. 시점의 문제고 저는 원칙론을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조작 수사가 있었다. 예. 그리고 조작 기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명칭이 조작 기소 특검법이지 공소 취소 특검법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네. 왜 지방선거 전에 하냐, 지방선거 후에 하냐, 이것은 사실 본질은 아니죠.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당위성의 조작 문제다. 수사를 예.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있다면 이걸 처벌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이런 거는 뭐 정략적으로 또 뭐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이걸 이제 시점을 좀 조정한 것 같아요. 그건 속조 조절론이고 특히 이제 영남권 접전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이것 가지고 지금 쟁점화 시키면 공소취소법이라고 또 왜곡해서 공격을 하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들어보고 아마 이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특검 대응 TF까지도 시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거 국면까지 계속 이 국면이 좀 이어질지 그런 이슈가 될지 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우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이 원로 정치인분들이 나섰다고 해요. 먼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부산에서 3선을 했고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을 또 했고요. 또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명예선대위원장 자리에 부산에서만 역시 5선을 한 국민의힘 출신의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곁으로 간 사람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바로 후원회장을 맡은 정형근 전 의원입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15대부터 또 북구에서 3선을 했고 공안검사 출신으로 8, 90년대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한 또 이력이 있습니다. 자, 배 부의장님,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정 전 의원의 후원회장 이 인선을 두고 굉장히 다방면을 비판하던데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악수 중에 악수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의 악수다. 네. 예. 왜 제가 악수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 후보의 이미지 또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한동훈은 뭐 이른바 젊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로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정영근 전 의원 같은 경우 1945년생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다. 그래서 이미지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후원회장이라는 것은 그 후보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정영근 후보, 정영근 후원회장이 어떤 인물이냐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공안검사의 대명사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안기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안기부 근무할 때 이 고문 논란을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체포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면책특권 또 한나라당 비호해가지고 검찰의 체포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전력이 있고요. 네.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고요. 또 40대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내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묵주를 전달받기 위해서 했다. 근데 묵주를 전달받으려면은 한 10분이면 되는데 그 호텔에서 뭐 3시간 가까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빚은 그런 인물인데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물을 데려와가지고 본인이 보수를 뭐 혁신하겠다, 보수를 뭐 미래로 가겠다, 재건하겠다라는 건 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악수다. 그리고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정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듣고 전주의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역 선거고 후보는 저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후원회장이시잖아요. 네. 후보는 저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과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저는 보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미래를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지역에서의 신망을 전 중시하는 것이다. 보수 재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인가 아니면 묘수인가. 전 의원님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왜 후원회장으로 정 전 의원을 맡아달라고 했을까? 그 의중이 뭘까? 뭐라고 짐작하세요? 이번 그 선거가 열리는 북강서갑에 15, 16, 17대 의원을 지내신 분이죠. 네네. 과거 지역구가 강서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18대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당선이 됐죠. 이어받았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의 그 당선된 그런 또 경력이 또 있으시고 네. 또 뭐 지역에서의 그런 영향력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회장이라는 것이 사실 뭐 상징적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집중 포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오히려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앞서 이제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사실은 그 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네. 지금 출국 금지에 좀 당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떤 사건 처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번 그 북강서 갑의 이런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전국적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내는 바람에 오히려 더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랄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또 할 말이 많아지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저는 그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은 법 앞에 모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헌법 정신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치시고 재판 받으시면 무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밀어붙이식으로 해서 그 본인의 죄만 결국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다른 그 사건과의 형평성에서 굉장히 저는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한 면에서 이 법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대표도 할 말이 좀 많아진 상황이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면에서 저는 좀 오히려 지금의 이 특검이 또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지금 출국 금지를 하는 좀 저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좀 상황 예.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이 특검이나 민주당이 지금 북강서 갑의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어떠한 승부가 될지는 흥미진진해진 상황 아닌가 예. 싶습니다. 특검 얘기하면 또 끝이 없고 또 뒤로 가기 때문에 선거에 좀 집중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한동훈 후보의 이 후원 회장 한 명 모셔온 것에도 이렇게 집중 공세하는 거는 결국에는 견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좀 많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를 특별히 견제해야 될 입장은 아니죠, 민주당에서.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 후보가 둘로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적절하게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 삼자 대결 구도가 그대로 갈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어부질이 하는데 특별히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집중포화 시켜가지고 침몰을 시켰다? 전혀 그건 득이 되지 않고 굳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당신이 뭐 보수 재건, 보수 혁신을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었냐. 당신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뭐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고 기소 조작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작 기소 자꾸 특검이다. 본인이 예.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전제를 하면 그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야지 공소취소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건지 나는 여쭤보고 싶고 예. 두 번째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100% 제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작 수사를 당하고 조작 기소를 당했는데 공소 취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구든지 검찰,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 수사를 당하고 조작 기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해야 된다라는 뭐 원칙론을 얘기를 합니다. 예, 원칙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꿋꿋이 부산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레 그 또 일요일에 부산 북갑의 여야 후보 세 사람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고 해요. 특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사무실은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인데다가 개소식 시간도 오후 2시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가니 많이 또 가면 뭐 징계를 할 수도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전 의원님 친한계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소식에 모레 개소식에 우리 의원들의 마음 북구갑 주민들께 대신 전하겠다. 지역민들의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오지 마라라고 공지를 한 이유가 뭘까 싶어요. 또 말은 오지 말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마음이 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마 한동훈 대표 저는 저게 진심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감수하고 가시는 뭐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게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우리 뭐 박민식 후보나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게도 저는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자 이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또 어떤 그런 친한계 의원들이 가서 또 그것이 또 어떤 당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에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저는 또 한동훈 후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막 지지세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본인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자꾸만 이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보수표는 더욱더 보수 지지층이 선거 투표장에 안 나가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모두 다 국민의힘에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지금은 서로 이렇게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저는 모양새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아마 그 또 시간도 그 박민식 후보와 같은 2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사실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의 개소식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뭐 마음을 전하는 분들은 뭐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층이 좀 더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그게 또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에게도 안 좋을 것이다. 네.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개소식도 모레 같은 날에 1시간 늦습니다. 여기는 일요일 3시에 열린다는데 함께 그 지원하면서 유세도 하고 했던 정청래 대표. 오빠 논란 한번 겪었는데 개소식에 참석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개소식에 참석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 하정우 후보가 단순히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후보만이 아니고 이게 기폭제가 되면은 전체 부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러닝메이트로서. 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른바 불경 전체 선거를 붐업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바람을 타고 대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개소식에 반드시 참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하정우 AR 수석 아닙니까?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나가지 마라라고 만류할 정도로 그런 인물을 데려왔다. 그러면은 이런 인재를 데려와서 부산 북갑이 아니고 전체 부산을 AI 도시로 더 해양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발전원에 대한 염원이 시민들에게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전재수 장관을 통해서 해수부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HMM. 이거 이전도 지금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노사가 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는 부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부산 지역 발전을 할 적임자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이런 얘기를 던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후보들의 동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 배우자 진흥정 변호사도 동행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또 경로당에서 지역민들 만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 셔츠를 맞춰 입고 같이 또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진 변호사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선거 관련된 운동을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좀 인상을 좀 받고 계신지 싶어요, 전 의원님. 전입신고도 좀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년 전 선거에서 남편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사실 배우자들이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이 도와주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뭐 자연스러운 그런 가족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산이 아니고 평택 을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아내 정경심 씨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건 자료 화면이고요. 평택의 한 사찰, 그 지역구에 있는 사찰에서 열린 시민단체 행사에 이제 참석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현수막도 있었다고 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이라는 현수막까지. 자, 그러면 어쨌든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 정경심 씨의 등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예. 싶어요. 지금 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야 될 정도로. 조 후보가 예, 사활이 걸린 그런 선거다. 김용남 왜냐하면 후보의 경쟁에서.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조국, 김용남 두 후보가 아주 엎치락뒤치락 초박빙 예측 불허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조국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평택 선거에서 지면 예.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대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권도 이제 완전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까지 이제 동원해서 지금 총력전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부임 정경심 여사 같은 경우는 예.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비리 문제 또 그리고 뭐 사모펀드 문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특히 뭐 20대, 30대 젊은 층들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젊은 층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깨끗이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네.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나는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해가지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인이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주현님은 정경심 교수, 정경심 씨의 이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부인이다 보니까 예. 또 남편의 선거를 열심히 돕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뭐 그렇게 많이 하고는 좀 전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네. 또 입시 비리의 사실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 조국 그 전 대표랄지 조국 대표랄지 정경심 교수 사건은 그래서 예, 예. 저는 이 평택이 젊은 층이 많이 살고요. 특히 또 중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경심 교수가 열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그 조국 그 후보의 득표에는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도움이 같다는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런 것을 면밀히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다 됐나요? 예.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전주회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